LXD 시리즈 오늘은 10번째로 이러닝 철학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란 말은 원래 세계와 인간의 삶의 근본을 탐구하고 또 이해하는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 또 패러다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닝 쪽에 철학이라고 말하면 경험주의 세계관, 또 뭐 구성주의, 인지주의 세계관,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교육적인 마인드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계기로 LXD에 좀 걸맞는 철학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 과연 이러닝의 경험주의 기반의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을 보는 눈, 또 삶과 죽음, 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필요성을 담보로 해가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한번 따져보는 차원에서 나름 철학이라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한번 우리 이러닝 전체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러닝이 막 그 한때 붐을 크게 이루었다가 오프라인 교육 대체제로 정말 온라인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시기도 겪었다가 또 코로나가 풀리고 오프라인이 활성화됨으로 인해가 이러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또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러닝을 맛을 본 사람들은 그래도 비대면에 아주 효과적이고 나름 교육 효과가 있다, 또 가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의 대체제로 이제 이러닝이 확실히 자리매김했던 측면이 강합니다. 대신에 이제 왜 이러닝을 하는가,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코로나 이후에 한때 붐을 이뤘다가 또 오프라인으로 돌아서는 과정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러닝은 행복한 변화를 모색하는 학습 전략이다. 또 삶에 있어가 이제 물과 공기처럼 이러닝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지고 이러닝의 쓸모를 높이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 고민들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복한 변화를 저희 유러닝 연합회에서 중요한 이러닝의 존재 이유로 찾고 있는데, 이 행복한 변화가 강처럼 물처럼 또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쭉쭉 뻗어나가면서 자연 긍정과 치유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이러닝 철학에도 좀 담아내고, 또 오토파지라는 간헐적 단식에서 16시간 동안 안 먹는 과정에 배고픔으로 역설적인 자기 치유의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이런 오토파지의 그런 가치를 이러닝에도 좀 배워가지고 자연적인 자기 정화, 자기 치유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이러닝 철학에도 좀 스며들게 해가 AI 기반의 이러닝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단단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철학적 고민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새롭게 해보면 아주 가치가 클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또 왜 철학인가 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철학 타령, 왜 그래 지금 철학이 이야기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텐데, 철학이란 게
옛날에 뭐 윤리 배우고 또 이런 고단 준론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의 철학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왜 학습자들이 자꾸 그 짧은 동영상 또 학습자의 주의가 산만한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학습자의 상태를 제대로 깊이 파고드는 그런 측면에서 철학적 고민들, 특히 학습자 중심의 이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학적 고민들을 깊이 해보지 않으면 답을 못 찾아가지고 맨날 그 사상 누각 또 한때 스쳐가는 유행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학의 어떤 관점으로 깊은 사고, 삶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파고드는 이런 철학적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왜 그런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의미를 탐구하면서 궁극적인 질문으로 삶의 아주 심연까지 파고드는 그런 고민을 해봄으로 인해가 우리 이러닝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철학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이러닝이 행복한 변화든 또 아니면 개인별 맞춤이든 자기 나름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하니까. 그래서 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는 나침반처럼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불확실성 속에서 더 나은 결정으로 이끄는 나침반처럼 철학은 우리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라고 이래 마음을 먹고 철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뭔가가 느껴질 겁니다. 저 스스로도 철학의 이런 관점으로 일상에서의 걷기 또 등산하면서 또 산책하면서 이런 일상의 문제를 철학으로 깊은 생각으로 해결하는 훈련을 잠깐씩 이래 해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요가하면서 또 걸으면서 자연 명상이 되면서 이런 철학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좀 이래 살아가면서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위염, 식도염으로 막 그 불안 증세가 좀 생기고 어느 날 막 그 가슴이 콩콩 뛰고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한강을 걸으면서 또 산을 오르면서 이런 자연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또 이래 철학적인 관점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도 좀 새롭게 정립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위험, 식도염으로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이 강을 보면서 천천히 걷고 또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정화시키는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관계 안에서 입은 상처나 불안과 두려움도 이 철학으로 명상하면서 좀 떨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던 것 같고 또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방향타를 제시하는 그런 게 바로 이 산책하면서 또 산을 오르면서 요가 명상하면서 이제 선택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런 철학적인 담론을 가지고 깊이 살펴보는 그 순간 또 새로운 영감이 들고
반짝하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생활 속의 철학이고 생활 속의 자연 명상이 아닌가 이런 순간순간 확신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런 철학적인 생활 속의 이런 명상이 이제는 새로운 저의 에너지가 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이러닝 활동하면서도 지치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철학으로 또 명상으로 해결하는 그런 현대인의 새로운 삶의 방향타를 정립하는 계기로 생활 속 철학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사회와 행복, 지금은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막 횡행해가지고 신자유주의 뭐 이런 걸로 인해가 정말 세상이 막 어쩌면 요지경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각박해지고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또 종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삶을 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하는 그런 합리적인 눈을 가진 철학자로서 현대 시민사회의 어떤 의식들을 가져가는 방향타 역할을 한 철학자로 요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아주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니체와 함께 스피노자의 내적 충족감에 대한 내적 충만감 또 영성 이런 측면에서 현대인의 그 아픈 상처를 위로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스피노자나 니체를 통한 내적 충만감 이런 사상을 우리가 자꾸 떠올려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 또 기술과 인간성 하이테크로 우리 점점 기계 중심으로 인간 소외가 일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하이데거의 기술 비판을 통해 인간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하이데거는 현 존재라는 개념으로 우리 사람이 지금 현재 닥친 문제에 치중하자 불교의 그 인드라망처럼 네트워크 속에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시각을 제시한 하이데거의 그 실존적인 사상들을 우리는 또 삶의 방향타를 설정하는데 큰 나침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교육 철학의 실천 측면에서 일상에서 생활 속 교육 철학으로 긍정적 사고, 오토파지, 또 우리의 여강 여목의 이런 자연 치유와 정화의 생각들을 계속 일상 속에 녹여들게 함으로써 우리 교육 철학이 몸에 배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역할을 철학에서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또 한번 도돌이표처럼 되짚어 보면 철학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 역할, 가이드맵 역할을 하는 우리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교육에 특히 이런 내비게이션이 중요한 순간순간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육이 행복한 변화를 지향한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또 우리 개인별 맞춤 학습에 걸맞는 수요자 중심의 이 철학을 몸에 배어들게 하면 우리가 막 그 방향타를 잃고 헤맬 때 새로운 그
삶의 안목을 제대로 제시해주고, 일할 때도 막 헷갈리고 복잡한 것도 이런 철학적인 고민들을 바탕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눈을 키운다면 이런 불안 속에 삶의 지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바로 철학인 것 같아요. 또 현실의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철학이다. 왜? 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 입은 것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걸으면서 또 산책하면서 가만히 자신을 비워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순간들도 여러분들이 맛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바로 문제 해결의 수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자기 나름의 철학을 되새기는 그런 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정치, 경제,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고 또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도 바로 철학이 아닌가. 지금 현대 철학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메를로 뽕띠 현상학적 관점에서 그 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철학이 많이 지금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인간은 자기 몸이 가진 감각을 통해서 세상과 교감하고 또 몸이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면서 후대에 물려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로서 태어나서 죽는 과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역사적으로 그때그때 이 불연속적인 것 같지만 또 길게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상학적 시각으로 이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면 현재와 과거, 미래를 한눈에 꿰는 그런 눈이 생기는 그런 자기 수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걸 철학으로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쌓아가다 보면 굳건한 힘이 생긴다고 저희 설득 포럼에 김종명 전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꾸 이런 철학적 고민들을 그분을 떠올리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맞구나. 인간의 몸, 특히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동들, 뇌신경학적인 관점, 또 뇌인지과학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바로 현대 철학의 관점인데 이게 몸으로 이래 감각적으로 느끼고 또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부분. 결국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이런 말씀을 해준 것들이 다 기억에 새록새록한데요. 이분을 통해서 저도 이래 철학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 철학 이러닝에 있어도 행복한 변화를 좀 이래 생활 속에 녹여들게 하는 것을 실천해 보려고요. 특히 이러닝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말 실용적 가치를 좀 담아내야 된다. 삶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고 지금 첫 번째로 실용적 가치를 1번으로 잡은 게 삶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것. 결국은 학문도 상식을 어렵게 꼬은 거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간단하게 핵심, 본질을 따져보는 그런 눈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이해와 성장, 오토파지처럼 간헐적 단식으로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치유와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 몸을 이해하고 또 내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수요자, 자기뿐만 아니라 학습자인 수요자의 이런 철학적인
담론으로 실용적 가치를 키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 타인과의 관계 개선. 자기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 것처럼 상대방이 나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울을 보는 그 순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인드라망 안에서 타인과의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 안에서 정말 긍정의 에너지로 선순환되는 그런 수요자 중심의 그 실용적 가치를 철학으로 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현대사회 물질주의, 또 기술 중심, 맹목적으로 막 신자유주의로 휘둘려가는 것을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고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사회적 조화, 결국은 인간은 사람끼리 부대끼고 사람끼리 온기를 나누면서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온기를 전해주고 또 거울이 되는 것처럼 사회적 조화에 우리가 좀 더 큰 방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철학이 이런 의미에 녹아들게끔 교육 철학의 또 주요 질문으로 학습자는 누구인가? 바로 실전적인 실존의 어떤 문제로 학습자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지금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공의 궤적, 야구할 때 투수가 던진 공이 슬라이드로 가느냐, 직구로 가느냐, 또 타자를 속이기 위한 변화구인지 이런 걸 잘 궤적을 분석하듯이 물질주의와 관념주의 이 대립되는 부분과 또 공조의 방향도 모색하는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늘의 별자리를 보듯이 이런 눈이 좀 필요하고 교육 철학에도 이런 게 녹아들게끔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 세상은 또 역설과 또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싸움 속에서 막 서로 맞물려가 정반합의 투쟁 속에 발전하는 것처럼 역설과 화쟁의 미학 속에 배움과 삶의 실천 방향을 제대로 모색하는 이런 아주 세상은 참 오묘하고 복잡 미묘하고 또 재미난 세상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래 보면 그 안에서 코미디 같은 그런 측면도 발견하고 또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또 짠한 감동도 받고 이러는데 우리가 학습자인 수요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LXD, Life Experience Development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가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 되게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학습자의 입장으로 수요자의 관점으로 고민들을 같이 보듬어 안는 노력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교육 철학을 깨우쳐야 하는 이유, 선성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여러분들은 뭐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이렇게 챗GPT에 물어보고 검색으로 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일상적인 답 말고 정말로 동쪽으로 돌을 닦는 달마가 깨우침을 위해서 동쪽으로 간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육 철학을 하면서도 스스로 자각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올 텐데 이런 거를 스스로 깨우치는 그런 이유가 바로 1번 비판적 사고,
맹목적인 믿음이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바로 비판적 사고. 미국의 20% 정도가 아직도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20%나 된다네요. 그만큼 현대사회에서도 맹목적인 믿음이나 종교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정말로 그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이런 비판적 사고로 깨워주지 않으면 자꾸 이래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교육 철학적인 관점으로 이 깨달음을 계속 스스로 느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성찰의 과정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각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내버려둬도 인간의 몸은 그냥 막 다시 과거의 타성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매 순간 아차! 이런 깨달음으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으로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인드라만 같은 이 구슬,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래 각성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니까 우리가 교육 철학적인 관점을 늘 견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지혜를 추구하는 것, 삶과 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이 지혜로 우리 삶이 좀 지혜롭게 이래 살려고 하는 우리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면 계속 어리석고 치매 걸리가는 그런 몸 늙은이의 어떤 아픔을 저는 이제 제 어머님의 경우도 보고 주변에서 종종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그 인간이 나이 들어가면서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걸 익혀가 또 자기 심신을 안정시키고 계속 그 깨달음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삶의 지혜가 아닐까. 교육 철학을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바보처럼 멍하게 살다가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그냥 자칫 방심하면 그렇게 옛날 버릇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을 계속 느끼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교육 철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도 이제 한강을 걷고 또 안양천으로 넘어와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3시간 정도 걸어봤는데요. 이 걸으면서 깨달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몸 안에 도는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느낌이 너무 좋다라는 걸 오늘도 절실히 한번 느끼고 왔는데요. 이런 깨달음의 즐거움, 또 우리 철학하는 또 존재의 이유, 우리가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순환으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들을 자주 이렇게 느끼게끔 우리가 교육 철학으로 이걸 인간을 의식 속에 자꾸 세팅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러닝 연합회가 울트라 러닝이라는 화두로 궁극의 배움을 지향하는 얼티밋의 U, 그 다음에 라이프롱 러닝의 L, 또 트랜스포메이션의 T, 또 그 다음에 리질런스, 회복 탄력성을 의미하는 리질런스의 R, 또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스블의 A를 다가 ULTRA, 울트라 러닝이라는 화두로 이 궁극의 배움,
또 교육 철학적인 관점에서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 이렇게 스스로를 각성시켜 나가는 그런 화두로 울트라 러닝을 잡아놨는데요. AI 시대에 새로운 이러닝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늘 배우고 익히면서 깨달음을,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유러닝 연합회가 AI 시대에도 새로운 그런 변화의 그 폭을 넓혀 나가고자 앞장설 테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이팅!